약 100m 앞에 상봉역 여기 7호선이 있죠. 그리고 300m 앞에 코스트코, 그리고 상봉터미널, 이마트까지 편의시설이 모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모여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매 공부하는 직장인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한 신축 꼬마 빌딩인데요. 이 꼬마 빌딩의 건물 면적은 131평이고 토지 면적은 40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물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일평균 조회수 139에 달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매각기일은 5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최저 매각 가격은 21억 2천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상을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건의 입지부터 보시면 해당 물건지는 서울 동쪽 중랑구에 위치해 있으며 반경 500m 안에는 7호선 상봉역, 면목역이 있고 경춘선, 경의중앙선, 상봉역, 망우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과 열차가 전부 다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안에 버스터미널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교통은 정말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지를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약 100m 앞에 상봉역 여기 7호선이 있죠. 그리고 300m 앞에 코스트코, 그리고 상봉터미널, 이마트까지 편의시설이 모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모여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이마트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네요. 해당 물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신축인 느낌이 나죠?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8층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는 약 40평인데 40평짜리 토지에 이런 높은 건물을 올린 게 정말 신기하게 생각되고요. 건물 내부 사진인데요. 입구만 봐도 딱 신축 느낌이 나시죠? 이 건물이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이 너무 많아서 감정평가서에 있는 도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 1층부터 보시면 지하 1층에는 이렇게 물탱크실과 기계실이 있고요. 1층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총 5대를 주차할 수 있고요. 2층부터 이제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주택들이 등장하는데요. 2층에는 이렇게 사무실 1개가 있고 3층에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사무실이 이렇게 2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각각 있죠. 4층도 3층이랑 똑같이 사무실 2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층부터는 이제 주택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룸 2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은 약 16평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원룸의 크기는 약 7평에서 8평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장실, 주방, 현관, 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오른쪽도 주방, 방,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이 오른쪽 방이 좀 더 큰 것 같네요. 네, 6층은 5층이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7층 같은 경우에는 6층과 달리 전체를 주택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관 들어와서 주방, 그리고 왼쪽에는 거실, 그다음에 방이 2개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화장실 2개에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이 있는 그런 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8층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으로는 여기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으로는 여기에 문을 둬 가지고 이 공간 내부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해당 물건의 권리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만약 위반 건축물이면은 일반 건축물 대장 갑 이 오른쪽에 노란색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깔끔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를 2개로 쪼개는 그런 불법 행위를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게 적발이 되면은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호수, 가구수, 세대수가 있죠. 호수는 상가로 사용하는 호실을 말하는 거고 가구수는 이제 주택 가구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수는 이제 몇 세대냐를 말하는 건데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한 세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호 5가구죠. 사무실은 5개, 주택은 5가구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앞에서 보셨듯이 지하 1층과 1층은 사용하는 게 없고 2층부터 7층까지가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전체적으로 평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21평, 주택 같은 경우에는 16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층은 1개, 3층, 4층은 2개, 그리고 5층, 6층은 2개, 7층은 1가구 이렇게 해서 총 10명의 임차인까지 가능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다면 그 다음에는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 등본 현황을 통해서 말소기준 권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법적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권리 분석은 첫 번째 적힌 근저당과 가압류가 언제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 물건의 등기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소유권 보존, 두 번째 바로 근저당이 나오죠. 이렇게 바로 두 번째 근저당이 나오는 물건은 깔끔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20년 4월 20일에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 이 아래로는 모든 임대차와 권리가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020년 4월 20일을 잘 기억하셔야겠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만 떼면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는데요. 대항력이 있으면은 낙찰 후에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 대항력이 없으면은 돈 물어줄 필요 없이 그냥 명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확인한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4월 20일이기 때문에 이후 체결된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총 7분이 계신데요. 이 첫 번째 계신 분은 사망자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분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이 날짜가 전부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대항력이 전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도 있지만 상가 임차인도 있는데요. 이런 사업자, 상가 임차를 한 사람은 세대 열람 내역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확인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법원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현재 401호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입일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2020년 1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확정일자가 4월 20일보다 빠르면은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이거보다 늦으면은 대항력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직접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여기 미상이라고 써 있으면은 보통은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가 많지만 만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토지 가격은 평당 3,860만원인 15억 6천만원에 감정을 했고요.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5억 6천만원에 감정을 해서 다 합쳐서 21억 2천만원에 감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 날짜는 2020년 1월 16일로 되어 있죠. 따라서 2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신축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이 신축임을 감안해서 시세 파악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1억 2천만원이라는 거는 이제 건물을 포함해서 토지 한 평당 5,300만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지금 채무자인 소유주는 이제 건축주인데요. 소유주가 직접 2018년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이제 여기 10억 400만원에 사서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짜리 연면적 130평 건물로 신축한 물건입니다. 요즘 평당 건축비가 1,000만원임을 볼 때 이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은 약 건축비가 13억이 들겠죠? 또한 2018년 시세인 평당 650만원으로 계산해도 거의 9억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토지 매입비 10억에 건물 부수고 다시 짓는데 약 10억 정도를 들였다는 것을 판단할 때 거의 20억 가까이 돈을 들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말 많이 들였죠. 또한 이자, 취득록세 같은 금융비용을 생각하면은 거의 감정가인 21억이 들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본 주변 시세인데요. 이번에 나온 물건지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요. 물건지는 대지 면적 40평이기 때문에 제가 대지 면적 40평 정도인 이제 물건들을 가져와 봤는데, 2018년에 지어진 나름 신축인 건물이 약 26억에 나와 있고, 1988년에 지어진 대지 면적 36평에 불과한 이 물건이 27억이라는 고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지어진 대지 면적 35평인 물건이 약 20억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지어진 대지 면적 47평짜리 건물이 34억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지보다 떨어지는 위치에 연식도 오래된 것들이 26억, 27억인 것을 볼 때 이 신축인 경매 물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세가 25억은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디스코 어플을 통해서 이전에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거래 사례를 한번 봐봤는데요. 21년도에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이제 평당 3,100만원, 4,300만원, 4,200만원, 5천만원까지 다양하게 거래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건지의 토지 가격이 평당 3,850만원에 감정되었는데 저는 이 가격이 이제 적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당 건물은 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산을 통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먼저 주택 같은 경우에는 5층부터 7층까지 총
5가구가 있고 사무실은 2층부터 4층까지 총 5개 호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신축 꼬마 빌딩에 이제 월세를 가져와 봤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80, 3천에 75, 5천에 60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평 기준으로 약 3천에 120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택 한 개층 원룸 2개당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나온 물건지 사무실은 한 개층이 21평이기 때문에 사무실 한 개층당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3개층과 사무실 3개층의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해 보시면 보증금은 2억 7천만 원이 나오고 월세는 약 900만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매물건은 1차가 5월 10일에 최저 매각 가격 21억 2천만 원이 예정되어 있고 2차는 6월 14일에 17억에 예정되어 있는데, 앞에서 보셨듯이 보수적으로 보증금 2억 7천, 월세 9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이 1차 최저 매각 가격인 21억에 낙찰받으면 수익률 5.6%의 엄청난 물건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세는 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요즘 꼬마 빌딩의 낙찰가가 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낙찰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냥 1차에서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2차는 보실 필요도 없겠죠? 얼마 전에 제가 송파의 한 꼬마 빌딩을 리뷰했었는데요. 그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1차 최저 매각 가격이 27억이었는데 이번에 낙찰된 것을 보니까 12명이 입찰을 해서 33억에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위치가 좋고 이런 신축 꼬마 빌딩은 당연히 높은 가격에 낙찰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해당 물건의 장점은 500m 안에 지하철역이 3개, 그리고 코스트코, 이마트, 버스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다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저 매각 가격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익률이 5.6%가 나오는 진짜 엄청난 수익률의 꼬마 빌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으로는 이게 정말 웃긴 부분인데요. 해당 물건이 인기가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낙찰받기가 정말 어려운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낙찰이 되더라도 당연히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서 낙찰이 되겠죠? 총평을 하자면 저는 이런 걸 계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 자체는 정말 좋지만 낙찰받더라도 이제 낙찰자의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인기가 좋은 꼬마 빌딩은 아파트처럼 시세나 그 이상으로 써야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 같은 직장인은 이런 걸 입찰 한번 하려면은 연차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륵 같은 물건은 그냥 무조건 패스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입지가 좋고 신축인 꼬마 빌딩에 대해서 리뷰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만약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